지금 알트코인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비중 낮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항상. 왜 알트코인들 지금 담으면 위험한지. 어차피 지금 사도 안 올라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정 맞으면 40% 50% 그냥 손절이니까. 비트코인 반감기 끝나야 알트 시즌은 올 듯. 자, 보겠습니다. 반감기가 끝나야 알트코인이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은 언제 오를 겁니다. 한번 말씀들 한번 해주세요. 한번 말씀들 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이때 오를 것 같습니다.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알트코인 언제 오를까? 자, 우리 네이버 취지식도 한번 볼까? 세수 연말은 돼야? 왜? 연말이 왜? 내년 초? 이유가 있어야지. 6개월 뒤? 올해 말? 6개월 뒤에 오릅니다. 그럼 나도 하겠다. 올해 말 오릅니다. 그럼 나도 하겠다. 비트 흔들린 이후, 비트가 흔들리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비트 고점 찍고 횡보할 때 우리 보자니 그거는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그 항상 그랬던 비트 흡성대법, 비트 도미넌스 떨어질 때 그것도 흡성대법, 도미넌스 쫙 빨아들인 다음에 도미넌스 떨구면서 알트들로 그거 이번에 나올까? 그거는 힘들다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비트 도미넌스가 오를 겁니다. 왜? 왜 그럴까? 이건 잠깐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복습할게요. 비트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은 비트가 20% 떨어져. 알트는 몇 프로 떨어져요? 밈코인이랑 이런 애들 40%, 뭐 50%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쭉 올라가고 거기에 있던 게 흡성대법 통해서 알트들로 흩어졌죠. 지금은 현물 ETF 승인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흡성대법이 의미가 없죠. 그럼 흡성대법이 그 역할을 해줄 대신 다른 코인이 있어야겠죠. 그거는 제가 하우스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거고. 자, 볼게요. 지금 우리 알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규 방송에서도 그렇고 몇 번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외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감기가 끝나야 알트 시즌이 온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봐라, 항상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알트코인이 오르잖아.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다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알트코인이 오르니? 요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이 오를 거야. 항상 그래왔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업비트 거래량이 75%가 폭락했다. 그 뜻은 알트코인 거래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쭉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판에서 지금 코인 매수 매집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10명 중 9명이 뭘 사고 있냐면 알트코인을 사고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업비트 들어와서 비트코인 1억 96만 원이야. 이더리움도 500만 원이야. 살 수 있나요? 코인판에 지금 들어왔거나 아니면 내가 코인 지금 시작했어. 아니면 예전부터 했어. 이더리움 한 개에 500만 원인데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 한 개에 1억 90만 원이야. 손 가나요, 여기에? 매수 버튼 누를 수 있나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코인판 많이 넘어왔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 주에 500만 원이래. 살 수 있어요? 한 주에 1억 90만 원이야. 살 수 있나요? 이제는 이더리움도 못 사요. 한 주에 500만 원? 못 삽니다. 비싸요. 우리니까 사는 거지. 360만 원 들어가세요. 들어갔죠. 우리니까 사는 거지. 웬만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더리움 못 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접근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시빅, 막 강렬한 거 막. 여기다가 이제 뭐, 빅이 아니라 여기 뭐 발 붙이면 이제 강렬해지죠. 막 15% 상승하는 거, 20%막 온톨로지 막 이런 것들. 요거는 지금 온톨로지 오르고 컨텀 오르고 요거는 오늘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왜 오르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시그널 드렸을 건데. 자, 볼게요. 그러면은 알트코인들밖에 지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여력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우리 코인판에 들어와서 지금 알트코인들 사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못 사. 자,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달러 강세, 주가까지도 고주가야. 높아. 쓰리고죠. 물가도 높아. 그리고 또 뭐도 높아요? 금리도 높아.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트코인들 살 수 있을까? 투자할 수 있을까? 개미들이? 여력이 될까?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코인판이든 주식판이든 어떤 분들만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냐면 돈 많은 분들, 최상위권, 최상위 소득층, 진짜 돈이 막 맞박에서 막 그 튀어나올 정도로 아까 막 뭐 RS 뭐 무슨 360 그 모임들 그런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 최상위 소득층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 뭐 살까? 안 봐도 비디오야. 밈코인 살까? 우리처럼 막 그런 거 엽전주 막 이런 거 살까? 시가총액 낮은 거 막 5배 먹어야 돼, 10배 먹어야 돼. 이분들 그냥 1억 달러만 넣어도 1%만 먹어도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법니다. 그럼 이분들은 최대한 안전한 거 M7 그리고 또
우량주, 뭐 애플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M7.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 그리고 금 미친 듯이 가격 올라가고 있죠. 금 미친 듯이 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따지면 코인 시장 비트코인만 사는 거죠. 비트코인 말고는 다 잡이죠. 잡주죠. 안 삽니다. 이분들이 안 사주는데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안 오르죠. 업비트 거래량 75% 떨어질 수밖에 없죠.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이제 앞으로 뭐를 할 거냐면 긴축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겁니다. 자, 긴축이 뭐냐면 그동안 연준이 부동산 뭐 모기지 채권이라던가 미국 국채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줬어. 시장에. 사주는 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지금 던지기 시작했어. 사줬던 거를 그동안. 코로나 때 사줬던 걸 지금 던지는데 매달 뭐 950억 달러라 하나요? 이 던지는 양을 줄인대. 긴축 속도를 조절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0억 달러를 던졌으면 매달 이거를 뭐 한 400, 절반이니까 400 뭐 한 25억 달러? 이렇게 줄이겠대. 요게 긴축 속도 조절입니다. 자, 중요한 거 나갈게요. 이번에 FOMC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연준 위원들이 긴축 속도 조절을 할 거다. 근데 신중하게 할 거고 뭐를 줄일 거냐면 모기지 채권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줄일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모기지 채권을 안 줄이고 미국 국채를 줄일까? 연준 위원들이. 줄이는 이유? 줄인다는 게 뭔 뜻이냐면 시장에 매각하는 양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덜 팔게요 라는 거예요. 매각량을 줄일게요. 엄밀히 따지면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한다? 높여줄게요 라는 얘기죠. 무슨 뜻일까? 자, 볼게요. 연준이 갖고 있는 모기지 채권을 시장에 던져. 많이 던져.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던지면 모기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면 모기지 금리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모기지 금리 올라가면 미국의 렌트비 역시 잡을 수가 없겠죠. 없겠죠. 자, 그럼 볼게요. 모기지 채권을 말고 국채로 조절을 한대. 모기지 채권은 그대로 냅두고 국채를 조절한대. 그럼 무슨 뜻일까? 국채에 던지는 양을 줄인다는 건 시장의 다이렉트로 유동성 공급을 모기지 채권보다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기지 채권을 이전보다 던지는 양을 줄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모기지 금리가 높아져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하겠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하겠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할 거니까 모기지 금리 그대로 던질게. 모기지 금리가 튀어도 오케이 금리 인하 할 거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채를 던지는 양을 줄여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해줄게. FOMC 회의록에서 나온 내용이 바이든 정부의 표심을 밀어주는구나. 밀어주는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많이 어렵죠? 자, 그럼 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국채 매각량을 줄이겠대. 그럼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 유동성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긴축 속도를 조절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 그러면 알트코인이 오를 수 있을까? 알트코인이 오를 수 있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긴축 속도를 조절해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요게 누구한테 혜택이 가장 많이 받냐면 최상위권, 최상위권. 요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겠죠. 채권 투자며 뭐 주식 투자며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 나눠놨으니까. 그럼 이분들 위해서는 어때요? 이분들은 좋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더 M7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긴축을 통해서는. 긴축이 지금 빠르게 나오면 뭐 5월, 6월 뭐 이때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긴축을 해서 야 이제 뭐 미국이 유동성을 푼다? 알트코인 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만 인해서는. 자, 그럼 볼게요. 긴축 다음에 뭐가 있죠?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있어요.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해줘. 그럼 한은도 금리 내릴 수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금리 내릴 수 있겠죠. 금리 인하는 어떨까? 우리 개인들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예요. 자, 우리 한국인들 예를 들어볼게요. 업비트 거래량이 75% 떨어졌대. 떨어진 이유가 뭐죠? 알트코인 뭐 가격이 안 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한국인들 근성이 뒤집어지죠. 떨어졌어. 오케이 물타. 대출 풀대출 또 들어가.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국인들 지금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없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왜 대출을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더라도 뭐가 걱정이다? 금리가 너무 높잖아. 금리 고금리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가격을 올려주려면 뭐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수반돼야 된다. 금리 인하가 동반되면 알트코인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긴축? 안 되죠. 우리한테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금리 인하.
금리를 낮춰줘야 어떻게 한다? 대출받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죠. 지금 여윳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출받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코인에이션님 꼭 반드시 금리가 인하돼야지만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나요? 변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하던 반대로 폭락을 하던 큰 변동성이 있으면 다시 개미들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려면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야 돼. 필수로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지금 알트코인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비중 낮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항상. 왜 알트코인들 지금 담으면 위험한지. 어차피 지금 사도 안 올라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정 맞으면 40% 50% 그냥 손절이니까. 자, 그리고 더 위험한 거 있습니다. 김치코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알트코인, 한국코인.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하셔야 될까? 한국 알트코인, 김치코인 이런 것들. 거래량 없음? 거래량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왜 없을까, 그러면? 자, 한국인들 대다수가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할 때 뭘로 투자해요? 여윳돈으로 투자하나요? 아니면 대출받아 투자하나요? 대다수가 대출받아서 투자하죠. 근데 그 대출이 지금 힘들어. 고금리야. 그러면 당연히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김치 알트코인들 사줄 사람이 없죠. 그러면 금리 인하 나올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얼마나 나올지도 장담 못.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영영 해당 코인들은 펌핑이 나오더라도 적게 나오던가 아니면 안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한국 알트코인 당분간은 요거 힘들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위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알트코인 김치코인들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 고를 때는 미국 애들이 좀 좋아할 만한 거 요런 것들 그런 것들 찝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알트코인의 상승은 금리 인하가 동반돼야 어느 정도 우리가 숨 쉴 공간이 생긴다.